like me. 은퇴 이후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네 가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, 네.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렇게 준비를 네 가지를 크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은 하셨지만 또 막상 이걸 실천에 옮기려니 방법을 모르겠다,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네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법적으로 좀 실천할 수 있을까요? 그것을 저는 이제 도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. 도전을 하는데 그냥 뭔가 하고 싶어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. 그냥 나 학원 나갈까? 나 어디 뭐 다른 유튜브 가지고 공부를 할까? 책을 가지고 뭘 할까?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도전이 잘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도전의 법칙을 저는 와일드 법칙이라고 설명을 하고 네. 있습니다. WILD죠. 와일드 법칙이라는데 그 와일드의 W는 want입니다. 뭐든지 원하다. 자기가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할지를 간절히 일단 원하는 단계를 먼저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I는 이미진, 상상을 해야 됩니다. 상상은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도달됐을 때 어떤 기쁨이 있을지를 상상합니다. 그 다음에 L이 learn, 배우는 겁니다. 근데 배우는 것도 어떻게 배울 건지, 자기가 독학으로 뭐 배울 건지, 요즘에 뭐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건 유튜브로 공부를 하셔도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. 그런데 예를 들어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또 학원에 나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. 안 그러면 그 자기가 거주하는 주변에 자치센터들이 많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주변에 또 대학교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. 그렇게 이제 배움을 가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D인데, 디클레어라고 선언입니다. 이 부분을 저는 가장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. 나 이거 한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그렇습니다. 건가요? 그 디클레어 하는 방법, 선언을 하는 방법은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. 네. 알아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족 밴드에다 나 이런 거 한다. 한 거 자기 일기장에 적어도 좋고 큰 소리를 외쳐도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잘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. 그래서 저는 실천형 버킷리스트라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저는 제가 추구하는 각종 해야 될 일들, 액티비티를 이 버킷리스트에 다 기록을 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이 은퇴준비 사역력과 그다음 자기 핵심 브랜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교도부 역할을 한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선언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제 거는 모든 것들이, 지금 제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 와일드의 법칙에 따라 다 진행을 했습니다.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요, 계획도 착착 잘 세우시고, 실천도 뭐 그냥 일사천리로 쩍쩍 하셔서 실패한 것도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. 물론이죠. 실패 경험도 있으세요? 엄청 많습니다. 제가 지금 책에 쓰거나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이런 건 제가 성공한 거를 주로 얘기를 하지만은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한 몇 달 동안 준비하다가 네. 처음부터 원위치 시킨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고요. 근데 저는 재밌는 실패담을 소개를 하면은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도전을 한 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. 그 왜 우리는 좀 나이 든 사람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 없을까? 거기에 제가 착안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야, 이모티콘 작가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.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초안을 이렇게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포토샵을 또 배워야 돼요. 예, 그렇죠. 그 포토샵을 또 공부를 한 달 이상 동안 포토샵을 또 공부를 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작품을 그려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초보 때고 잘 모를 때니까 마우스로 다 그린 거예요. 그래서 24개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카카오톡에 그 이모티콘 그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. 네. 입점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작품을 내밀었죠. 그래가지고 15일 후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불채택으로 됐어요. 아유, 실망이 크셨겠어요. 네, 엄청 크죠. 와,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불채택 사유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그냥 제가 썼는데 이게 불법이랍니다. 아무거나 이제 쓰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실패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뭔가 이렇게 도전한 것 중에는
실패지만 저한테는 가장 큰 승리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실패가 두려워서 뭐 이것저것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또 용기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이 방송도 관심 있게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분들께 먼저 그 길을 걸어오신 은퇴 준비 선배로서 네네.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. 이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은준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남은 30년의 삶을 어떻게든 재밌게 즐겁게 자기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을 그냥 들이닥쳐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2단계인 그 경제활동기를 위해서 1단계 독립준비에서 엄청난 많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? 근데 3단계를 위해서 2단계에서도 뭔가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바로 저는 얘기하는 은퇴준비의 4영역. 그 다음에 그 4영역을 하다 보면은 삶이 굉장히 균형 있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? 그러는 과정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막 생깁니다. 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제2의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자기 핵심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, 방법이. 네. 그래서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은퇴 준비를 안 하면은, 제가 말씀드렸지. 은둔인이 되는 네, 겁니다. 네. 은둔인이 된다면 숨어 지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게 되지 말고 미래가 약속된 은둔인이 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누구나 멋진 다 말씀이었습니다. 할 수 있다고 저는 예. 봅니다.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또 브랜드를 또 구축해 나갈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예,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. 와, 앞으로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소장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멋진 길들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가 내일의 태양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딱 떠올랐습니다. 앞으로도 소장님의 빛나는 인생 톡톡 동의인이 마음 담아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